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을 아주 졸작입니다만은 그래도 요거라도 이제 근거로 해서 뭔가를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있습니다. 2013년 어느 겨울 금요일 오후 신사동 국민연금 빌딩 바로 옆 C 커피 전문점. 네, 이거는 이제 당시 그 커피빈이었습니다. 신사동에 원래 있다가 저기 어딥니까?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대전 밑에 다들 거기를 갔죠, 그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 곳.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제약 부사장, 기획실장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들어보고 있다. 이제 곧 국민연금에서 이번 동아제약의 분할에 대한 찬반이 결정될 시간이다. 동아제약은 2000년대 초부터 오너 일가의 낮은 지분율로 인해 안팎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기업이었고 그 어려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란 카드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 강신호 회장님이 지분이 5% 그리고 대주주 일가가 다 합쳐서 한 10%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권이 안정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30% 이상은 갖고 있어야 경영권이 아주 안정했다라고 하는데 10%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낮죠. 사실 이런 현상이 이게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오너가 경영권을 같이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상장회사의 경우. 이제 물론 비상장서야 뭐 얼마든지 있겠지만 상장회사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그래서 IR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하죠. IR을 해야 뭐 피델리티니 뭐 아니면 뭐 캐피털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지분 프록시를 써주니까. 그래서 분쟁 당시 한 10% 정도를 이 경쟁사 한미약품이 한 10% 정도를 매입하고 플러스 이제 한미 회장님의 친구가 5%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이 당시 한 10% 이상 10% 정도 들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찬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 담당자 그거를 이제 본부장한테 올리고 본부장은 자기가 이걸 결정했다가 이제 큰 또 봉변을 맞을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위원회에 10명인가가 있었는데 실제 말로 좌파와 우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반반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커피숍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결정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고 이제 반대를 하기로 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미국계 주주총회 안건 관련 그 투표 자문사 ISS라고 있습니다.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서 찬성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들은 다 이제 찬성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까다로운 외국인들이 찬성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도 분명히 찬성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 이제 또 한국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국민연금을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아웃소싱해서 받아서 돈을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많아서 이게 약간 뭐 어떻게 큰 형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기관차들이 또 국민연금을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까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동아제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았기 때문에 IR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회사는 맞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그 ISS 쪽하고 컨설팅도 받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한테도 IR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다 찬성을 해줄 것이다. 제가 당시 입사했을 때가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기 한 3년 전이었고 제 이전에도 이제 이미 꽤 이제 적극적으로 IR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편을 들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IR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제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말이 끝나고 주총이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앞둔 월요일이었고요. 그 전주에 이제 금요일인가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됐을까 하여튼 국민연금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주말이 이제 지나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위임장이 안 오는 거예요. 다들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만나서 IR하는 그 담당자가 또 그 의결권까지 다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과 이제 큰 회사도 좀 다르죠. 예. 기관마다 좀 다른 구조가 있다라는 거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이제 의결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K자산운용 교보입니다. 교보에서 국민연금의 결정을 몰랐는지 하여튼 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또 그걸 이제 또 홍보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또 이제 기자들이 야, 이게 K에서 찬성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쓰니까 그동안 눈치 봤던 기관 투자가들이 다 찬성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교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의결권 NDR이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의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왜냐면 이런 건 중요한 거니까 다른 것들은 안 들어요. 잘 안 들는데 이렇게 이제 좀 긴가민가한 것들은 찾아간다 그러면 이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K자산운용이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두 기관 빼고는 다 찬성표를 보내줘. 그래서 근소한 표 차이로 지주회사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동아제약은 정말 오랫동안 주주 관리를 하면서 IR에 많은 공을 들였었고, 또 제가 이제 입사한 후에도 더 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아제약이 했던 그런 것의 결과다.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드렸습니다.